대한민국 적폐를 청소하자 예. 이러한 요구가 사실은 지난 촛불 집회 국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뜨거운 또 예. 지속적으로 쌓아온 힘이었는데요. 예. 그러한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 과연 열릴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적폐의 대청소 주제는 쉽지 않은 무거운 주제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누가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예.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천안함 실주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천안함 사건 침몰되긴 했는데 이게 폭침인지 아니면 좌초인지 기뢰에 의한 침몰인지 과학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종교의 영역으로 바뀐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과거 예전에 조용한 변호사가 예. 헌재 재판관으로 야당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 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그것을 좌초로 보는지 아니면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로 보는지를 물어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용한 후보자께서 내가 직접 보지 않아서 그 진실을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끝내 이분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김 PD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학의 영역이고 또 진상을 규명해서 그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줘야 될 내용인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식의 개념으로 끌어왔는데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사건이 발생한 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2010년 3월 26일 시각은 밤 9시 22분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각도 사실은 정부 발표 시각이 또 다르고 또 언론에서 보도했던 시각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공식적인 시각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9시 22분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 근처 해상이었습니다. 예. 이날 이 장소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반으로 부러져서 침몰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이 배 안에 승선하고 있던 우리나라 군인들은 모두 104명이었습니다. 예. 이 중에 군인 40명이 사망해서 시신으로 인양이 되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6명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망 처리되어서요. 예. 모두 46명의 군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친 비극이었습니다. 에이구. 이후에 이제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 애도하면서 올해 7주기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26일 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전국적으로 이제 추도 행사를 거행했고 예. 그리고 또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는 추모 연수막을 걸었어요. 그리고 공중파 방송 비롯해서 종편에서도 추모 행사를 보도했는데, 예. 자 먼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이 당시에 참사로 목숨을 잃었던 군인과 또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만큼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이렇게 목숨을 잃은 군인도 또 그 유족분들도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 위로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그죠? 예. 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정부와 국방부 발표를 종교나 무슨 신앙처럼 무조건 믿고 가라 이런 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한 대여섯 가지를 지적을 하려는데 첫 번째 북어뢰에 의한 폭발 침몰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우 엄청난 화약이 폭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건 당시에 이 화약의 냄새를 맡은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웃긴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바닷속에서 화약이 폭발했기 때문에 이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요. 무슨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냐면 예. 우리 김 PD님도 공중 목욕탕 가보셨죠? 자주 가죠. 탕 안에 혹시 방구 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막 기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뽀글뽀글한 이제 거품이 올라오지요. 예. 탕 안에서 방구 꼈다고 그 방이 어디로 안 갑니다. 뽀글뽀글한 거품이 올라와서 예. 뻥 하고 결국 수면 위에서 터지는데 그 순간에 냄새 맡아보면 예. 이게 바닷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진실을 그렇죠. 아시게 됩니다. 냄새 독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쉬운 예만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그 폭발된 화약은 냄새가 어디 갈 수가 없는데 그 냄새를 맡은 생존자가 없다는 거. 두 번째, 또 하나 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생존한 사람이나 또 사망한 사람이나 누구도 이비인 후과적 손상이 전혀 없었다. 예. 즉, 이 이비인 후과적 손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막 파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난 화약이 폭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 폭탄이 터지거나 이러면 이제 사망을 하지만 실제로 뜻밖의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피탄에 의한 사망보다 즉 폭탄이 터지면서 그로 인해서 부서진 세조각을 맞아서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큰 폭탄이 터지면 그 충격파에 의한 손상으로 생명을 잃는 게 더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흔 중에 몸의 손상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고막이 터지는 외상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고막 파열 등 손상을 입은 군인이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폭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혹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폭발한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그런 외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을 하는데 이게 왜 말이 또 안 되는 반론이냐면요. 천안함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 배가 이제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반으로 부러졌을 때 바로 그 부러진 지점에서 한 군인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천안함이 정부 발표대로 외부 공격에 의해서 순식간에 반으로 부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면 바로 그 부러진 지점에서 수습된 이 군인은 당연히 엄청난 외상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사망한 군인에게도 고막 파열 등의 이비인 후과적인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당시에 사망해서 발견된 40명의 군인 모두에게 드러난 사인은 공통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익사. 익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외부 손상은 거의 없고 배가 침몰하면서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면서 그러면서 익사한 것. 이 설명할 수 없는 의문,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이야기죠. 아니, 사실은 이제 진짜 물속에서 쏜 폭탄에 의해서 터진, 그래서 천안함이 폭침이 됐다면은 시신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만치 이른바 폭사하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데, 아니 또 살아있는 분들은 고막이 터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니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엄청난 진공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큰 외부적 손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 있는 의혹이고, 세 번째 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하늘로 치솟는 물기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함이 반으로 쪼개질 정도. 근데 이 천안함이 또 부서질 때 외부에서 이제 충격파가 화약에 의한 이런 손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까 비접촉
폭발에 의한 사고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폭탄이 와서 나온 게 아니라 배 밑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비접촉 그 압력에 의해서 배가 충격을 받아 쪼개진 거다. 아니 그 쇳덩어리인 배가 그 정도 쪼개지면 사람 몸은 그냥 두부처럼 으깨져야 이게 상식적일 텐데 자 그런 정도의 엄청난 물 안에서 그런 압력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하늘 위로는 최소한 100m 이상의 물기둥이 치솟아 올라야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수면 위에 그냥 뭐 올라오지 않는 물기둥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자 만약에 100m 이상의 물기둥이 치솟아 올랐다고 하면 결국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밑으로 떨어지죠. 다시 그렇죠. 올라갔으니 떨어지는 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그 밑에서 생존에 있었던 군인들이요. 배 위에 갑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기둥이 치솟은 걸 봤냐 그랬더니 본 사람이 없다고 처음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치솟는 물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치솟아서 떨어진 물에 의해서 자기가 맞기도 했는데 그것이 얼굴에 물방울이 튀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또 이야기인데 정말 진실이라면 사실은 100m나 높이 치솟았던 물기둥에 의해서 얼굴에 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에 한참 갇혀 있어서 몇 번 물을 먹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정신없이 뭐 옷이 다 젖는 건 뭐 말할 것도. 그런데 고작 얼굴에 물방울이 몇 방울 튀었다. 이거는 저희가 제트스키 타고 다닐 때 정도 일이 아닐까요? 자, 네 번째. 이게 이제 또 엄청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부서진 천안함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새로운 논란인데 엄청난 외압으로 인해서 천안함이 부서졌는데 그때 이 부서진 단면이 공개된 그 상황 하에서 그야말로 초울트라 국산 형광등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배가 반으로 뽀개졌는데 바로 그 부서져서 너덜너덜한 그 지점에 우리나라 그 형광등이 깨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달려 있었던 점. 이걸 정말 국산 형광등의 위력이 확인돼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이슈가 됐는데 이 의혹은 역시 정말 풀어야 될 일이고 다섯 번째 의혹은 이겁니다.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처럼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면 응당 그 일대의 바다에서는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떼죽음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안가에는 그냥 물고기들이 엄청 쓸려서 밀려 나와 있어야 되는 지경. 이것에 대해서 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폭발로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죽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페북에다 글을 쓰니까 어떤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정섭이라고 하는 제 패친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35년 전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군인들이 연못에다가 수류탄을 하나 던지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연못 안에 수류탄이 터지니까 물고기가 다 배를 뒤집고 둥둥 뜨더라고요. 어뢰가 터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실제로 어뢰가 터져서 천안함이 순식간에 반으로 그 거대한 배가 뽀개질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것, 북한 어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뒤늦게 군 당국이 제시한 게 1번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던. 기억납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이슈가 됐죠. 유성매직으로 써있던 그 어뢰 뭐 기체 글씨가 써있는데 이게 또 당시에 엄청 논란이었잖아요. 그 녹이 슬어 있는 부분 위에 덧칠해서 유성매직으로 1번이 써져 있었고 이미 녹이 쓴 다음에 누군가가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두 번째는 당시에 폭발하면서 수천도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 고열에도 타지 않는 이런 놀라운 또 유성 매직이 있다는 건 세계적으로 또 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엄청난 천안함의 비밀이 또 의문이 있는데 이걸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할지라도 또 의문이 이겁니다. 정말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대로 본다면 우리가 북한에 진 거예요. 경계에 실패해서 패배한 전쟁인데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패배한 전쟁에 책임을 진 군인은 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 G 라인에 있던 이들이 징계는 고사하고 대부분 승진했는데 당시에 별 2개였던 사람은 3개로, 별 1였던 사람은 2개로, 그리고 또 거기서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서 전역했던 사람은 이후에 예. 군이 뒷받침해줘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단장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오. 예, 심지어는 이 천안함 사건의 당사자이면서 부하 46명을 잃었던, 그리고 천안함을 잃게 한 이 천안 함장, 이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징계 대상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징계 처분이 유예가 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역시 현재까지도 군인으로 그대로 복무하고 있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본부라고 하는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죠. 예. 바로 여기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이 7주기를 맞이해서 얼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7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천안함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그간 정부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본위원회는 아직도 다 해명하지 못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을 소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정부에 있고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예. 국민이 나라를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군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를 망치는 주적이다.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자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적인데요. 이러한 그 의혹과 의문을 반드시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짜 애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방송 말미에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 당시에 이들 군인 46명에 또 104명의 모든 승조원들을 구조하기에 자발적으로 나섰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던 어민들의 죽음인데요. 천안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부가 애도를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애도의 대상으로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는데 군인이 아닌데도 사건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나섰다가 그만 애석하게도 목숨을 잃었던 민간어선 금양 98호 승무원 9분 그분들이 제 가슴에 남는 오늘 이 나라의 또 다른 애국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요. 희생된 우리 모든 병사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9시 22분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각도 사실은 정부 발표 시각이 또 다르고 또 언론에서 보도했던 시각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공식적인 시각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9시 22분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 근처 해상이었습니다. 이날 이 장소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반으로 부러져서 침몰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이 배 안에 승선하고 있던 우리나라 군인들은 모두 10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군인 40명이 사망해서 시신으로 인양이 되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6명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망 처리되어서요. 모두 46명의 군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친 비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적폐를 청소하자 이러한 요구가 사실은 지난 촛불 집회 국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뜨거운 또 지속적으로 쌓아온 힘이었는데요. 그러한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 과연 열릴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적폐의 대청소 주제는 쉽지 않은 무거운 주제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누가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천안함 실주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천안함 사건 침몰되긴 했는데 이게 폭침인지 아니면 좌초인지 기뢰에 의한 침몰인지 과학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종교의 영역으로 바뀐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때 있는 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그죠? 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정부와 국방부 발표를 종교나 무슨 신앙처럼 무조건 믿고 가라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한 대여섯 가지를 지적을 하려는데 첫 번째 북어뢰에 의한 폭발 침몰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우 엄청난 화약이 폭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 당시에 이 화약의 냄새를 맡은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웃긴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바닷속에서 화약이 폭발했기 때문에 이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요. 무슨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냐면 우리 김 PD님도 공중 목욕탕 가보셨죠? 자주 갔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과거 예전에 조용한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으로 야당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 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그것을 좌초로 보는지 아니면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로 보는지를 물어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용한 후보자께서 내가 직접 보지 않아서 그 진실을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끝내 이분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김 PD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학의 영역이고 또 진상을 규명해서 그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줘야 될 내용인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식의 개념으로 끌어왔는데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2010년 3월 26일 시각은 밤 이후에 이제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 애도하면서 올해 7주기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26일 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전국적으로 이제 추도 행사를 거행했고 그리고 또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는 추모 연수막을 걸었어요. 그리고 공중파 방송 비롯해서 종편에서도 추모 행사를 보도했는데 자 먼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이 당시에 참사로 목숨을 잃었던 군인과 또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만큼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이렇게 목숨을 잃은 군인도 또 그 유족분들도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 위로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는 많은 분들이 알고